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잘 인식을 잘 하다시피 부여 예산에 833mm는 10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폭우가 발생을 해서 단적적으로 우리 충남의 피해액이 1874억 3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7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께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달라 하는 그 건의를 드렸고 또 특별재난 지역으로 그래서 선포가 됐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제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은 충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으로 신속한 영농 재개라든가 도민, 주거 안정 및 일상 복귀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재보험을 들은 그런 공작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70% 80%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은 또 이것저것 빠지고 해서 평균 20, 30% 정도밖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재보험에 들지 않은 또 농가들 같은 경우는 또 지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액을 우선적으로 50%를 농협을 통해서 올 이번 주 주중에 즉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래서 정상 후에 추가 지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는 이제 대개 주택 6건이 전파가 됐고 23건이 간파가 됐고 또 220건이 침수가 됐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전파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재산 가치는 3,600만 원,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세부 전파 같은 경우는 집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면 적어도 1억 가까이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그 갭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전액 실제 피해를 전액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또 침수된 그런 이 가옥 같은 경우도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침수가 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나 가대목 같은 경우도 일체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서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 시설 피해 농가 같은 경우가 지금 1,854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이 비닐하우스 1만 5천 동에 1,005헥타르 정도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설 피해 같은 것도 재보험에 그 부분들은 좀 적더라도 그 재보험 한 20, 30%,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한 35% 정도 되면은 피해가 한 55%나 60% 지금 규정이 그렇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십 명은 되더라도. 그래서 이걸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이 시설 피해 같은 경우는 적어도 80%나 90% 정도가 수준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경이나 농기계, 토양 개량 이런 부분들까지 그 호흡기 이전으로 지원하면 100% 가까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재보험을 들은 분들하고 재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은 좀 차등을 좀 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아니면 저희 누구나 지자체, 농협에서 재보험을 그렇게 농민들께 재보험을 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권장을 하는데
재보험 들지 않은 분하고 재보험 들은 분하고 똑같이 지급을 한다고 하면 현실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모든 농가들이 재보험을 줄 수 있도록 또 유인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의 그런 피해 지원을 좀 격차를 좀 두려고 합니다. 약간 차등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 피해 같은 경우는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지원망을 앞으로 검증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한 가지 요지는 그런 이 시설 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규정을 보면은 또 재보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맥시멈 5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을 한 90% 가까이, 100% 가까이 끌어올려서 그리고 올려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렇게 그 계획을 잡고 발표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도 하고 좀 다양하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지원을 모색을 하지만은 그걸 기다리고 그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남도 입장에서의 설계 계획을 해서 좀 지원을 하는 걸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원이 좀 늘으면 저희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규정사항 줄수 없어서 지원 예산이 적으면 우리가 우리 도 예산이 지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차이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피해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댐망류를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 수상공사하고 또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충남 같은 경우 금강에 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지천에서 물이 나가는 이런 부분과 또 이렇게 방류하는 부분이 같이 받아들이면은 이 분류에 합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지천 주변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를 마련해서 댐 방류 시에는 협의를 통해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강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4대강은 이런 호수를 배배할 수 있는 이런 좀 갖췄지만은 그 지천이 분류로 들어가는 지천이 사실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금강 이 분류 지천이 같이 하구원에 배수관문 하루에 배수관문 같은 용량이 주고 설치하고 용량이 주고 또 새로 추가적으로 또 시설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배수관문 용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시설할 수 있는 추가 설비 이런 부분들도 정부한테 요구를 해서 항구적 복구를 하고 또 예방을 해서 제도에서 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국가첨단 전략산업 국가단체가 시험을 내는데 우리는 디스플레이 국가단체를 위해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23군데인가요? 21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7군데가 성공이 됐습니다. 제가 이 당선 시절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을 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산업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중국과의 그런 경쟁하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과 또뭐 부총리 또 당의 임무를 하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디스플레이 산업 국가 첨단 전략선에 포함됐고 또 지난 3월에 조세팀의 제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경제력이 대폭 상향이 됐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신규 투자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월에 삼성과 투자 협약서를 맺어서 투자하는 그런 협약식 과정 속에서도 대통령께 충남의 그런 디스플레이 첨단 산업의 그런 특화단지를 필요성이나 강의성에 대해서 건의하기 위해서 또 작년 8월 들어와서 4조 1천억 가까이 신규 투자도 이끌어내고 앞으로 56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기존 당정 디스플레이 시티라든가 아니면 천안 아산에 10개 산달에 지금 산지대에 있는 그런 이 디스플레이 소비장을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이 특화단지를 지정을 해나가는데요. 이게 규모를 얘기하면은 428만 평, 축구장 한 2,000개 정도 규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2027년도까지 우리가 그 3,258억 원을 이제 금년부터 투입을 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3만 명 넘는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고 32주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특화단지 지정이 충남이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했다 하는 그런 의의를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충남의 혁신을 그런 산업이자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으로 뛰어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전략기술연구센터 구축이라든가 또 테스트 실증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또 기술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기 사업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잘 좀 가꾸고 잘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지켜봐 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잘 키울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일 먼저 우리 KBS 조정아 강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조정아 기자인데요. 일단 전액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저희로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방식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규모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액 지원을 시작을 한번 하면 앞으로에 있을 침수 피해, 피해에 있어서도 국민분들이 계속 이런 기대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게 좀 감당이 가능하신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포퓰리즘으로 저는 현금을 그냥 막 지급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시도보다도 조금 좀 자제를 좀 해야 된다. 그냥 도덕적 회의가 오기 때문에 하는 형평성 문제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제도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이 시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법적 근거들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피해 본 부분은 실체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피해 이런 시설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바꾸자라고 해서 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난 지원 예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원 예산하고 그 다음에 성금 모금 부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으로 지원을 할 것은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실질적으로 약 한 90% 가까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조사는 저희 도와 시군에서만 하지 않고 농협과 같이 해서 크로스 체킹도 하고 해서 무역적 회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다 지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적게 또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그래서 좀 공정하고 좀 객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요. 부모님 중청 이종현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사님 두 가지 부분이나 좀 먼저 앞에서 댐 방류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에 그런 사전 공유를 요청하셨는데 청양군수도 기자회견에 관련해서 좀 언급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제 26일 날 청양으로 SF부 봉사활동을 온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좀 어떻게 맞이하실 건지 궁금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쨌든 충남도하고 대전시가 지금 서울 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양 지자체가 좀 어떤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지 제가 지금 방류를 이번에 용담댐하고 그 다음에 대청댐을 방류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환경부하고 수상공사가 하청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약간 통보 형식이에요. 뭐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통보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게 방류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댐의 이제 안전성적인 그런 측면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게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비가 계속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방류를 하게 되면 비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천에서 이제 분류로 이제 나가는 그런 부분들과 이게 서로 좀 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분류로 지천에서 우리 합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천 주변으로 가끔씩 상습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 교육을 통해서 시기를 저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 또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우리는 이제 하류가 하류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이 항시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류가 하게 되면 피해가 제일 가장 많은 게 우리가 하류의 충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도 언론 통해서 대전시장이 청양에 수해복구 공사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그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맞이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가서 또 같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는
충남도 전체 컨트롤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하루 제가 나가서 그런 어디를 정해서 정하는 것도 우리는 논산, 공주, 부여, 청양 이렇게 4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 한 군데 가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4군데를 전체를 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도지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가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 표현 정확히 맞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제 사실 이제 통상상 이제 서울 사무소를 같이 함께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은 좀 조용히 좀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충남 쪽에는 그리고 한층을 같이 쓰는데 또 한쪽은 이제 회의도 하고 또 전체가 이렇게 하는 탁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원탁 형식으로 만들었고 이러면서 같이 그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이 충남 쪽을 쓸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 승리나 회의 같은 경우도 그런 이런 것도 구분을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첫째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는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서울 사무소가 있는 게 대국회 업무라든가 대정부 업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역 앞에 있었고 거기 또 마포에 있었고 그래서 비효율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 국회로 걸어갈 수 있고 그러는 그때는 또 차로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고 그런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함께 간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대전시장은 이제 형제 우리 충남 형제라고 그랬는데 형제라는 거 정확한 이 국어의 그 의미는 그런 저희가 본가죠, 본가, 그죠? 본가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본가 입장.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뿌리, 똑같이 얘기하면 뿌리는 하나잖아요. 뿌리가 하나인데 그래서 대전과 충남, 그다음에 앞으로 세종, 충북과 지금 이제 메가시티를 구성을 하려고 앞으로 의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아주 바람직스러운 좀 일이라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제가 거기서 하기 전부터 느꼈지만 저는 이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 저는 하나의 그런 광역의 광역 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 시스템이 행정 구조가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행정 구조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벌써 한 100여 년이 넘게 흘렀고 또 과거에는 호적 초본, 호적 등본, 주민으로 등본을 이 수기를 띨 때,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군수련이나 시수련이 나누고 1시간 반, 2시간 걸릴 때와 지금 10분이나 20분, 10분, 15분이나 갈 때야 저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메가시티 같은 경우를 많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라고 아니면 영국, 다른 지역들 많이 하는데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메가시티 정도가 돼야 경제적인 규모나 캐파나 아니면 큰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그냥 거시적인 부분하고 미시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좀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 경제의 효율성, 그 다음에 또 어떤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편의성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시티로 가는 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추구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가급적이면 찬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충청권이 그럼 한 500, 지금 현재 5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제대로 이 광역의 그 도로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게 저희 소신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와동수에서의 대전과의 사무소 하나 통합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하나의 총합 첫번일 이렇게. 예, 다음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뉴스 이장님인데요. 배수 방문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요즘은 그런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 재난 안전 시스템 또 대책 시스템, 예방 시스템 이것도 확 지금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배수관문 문제가 첫째는 용량이 적어가지고요. 용량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시우량이 예를 들어서 50mm 그리고 그것도 몇 시간 오게 되고 하면 용량이 적어가지고 그럴 때는 가능한데 지금과 같은 그런 이 폭우면은 그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게 그냥 꺼져버려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그런 배수관문이 많았다. 그래서 용량을 좀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설이 이제 배수관문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또 개수도 예를 들어서 2개 배수관문 있었던 것 같은 경우 한 4개 정도 좀 늘린다든가 좀 그래서 사용을 좀 신설할 때에도 조금 많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투데이 김준곤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호흡 피해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지적 나오는 게 대응 관리를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로 이관 분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님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은 가축 피해는 피해 상황 살펴가면서 지원 방안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위에 써 있는 영농시설 피해랑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같이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국토부로 이제 이양을 해야 되느냐 뭐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어떻다는 그런 저의 생각은 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환경부에서 이 하천 관리를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환경부는 이 환경을 위해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동적이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방어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부터 또 규제를 또 이 환경을 위해서 강하게 규제를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 관리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잘 할 수가 있지만은 물 관리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 태생적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태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점이 약간 노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분은 환경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강에 그런 밑바닥 같은 게 그대로 놓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밑바닥 같은 게 좀 드러내서 또 물을 감소할 수 있는 용량을 키워야 된다. 양쪽들이 다 일리가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 측면에서 사실은 물의 그릇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 밑바닥을 강의 밑바닥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 일리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 뭔가 도입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같은 경우는 해산을 했을 때 130만 원 정도 주고요. 그다음 거미소 같은 경우는 195만 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규정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부분은 좀 신중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가 이 대농도 뭐 대농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주 큰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지금 규정을 해서 벗어난 이런 부분들까지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예민한 이런 부분들이고 또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따위서 그냥 지금 국가에서 좀 규정된 그런 부분들만 또 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80% 90%까지 다 이게 지급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도덕적인 그런 문제 있고 또 이 뭐 서로 지금 이게 뭐 국민들 세금이나 아니면은 뭐 성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고려하고 깊이 좀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얼마까지를 지금 제가 이 축산농가를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듣고 다음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전일보 이쪽에 마이크 주세요. 가운데요. 뒤쪽에. 말씀하시면 한두 번만 더. 예, 대전일보 유신영 기자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태풍이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 폭우 상황에서 대도지사로서 이제 대비하는 그런 걸 하셨을 텐데, 그때 혹시 뭐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혹시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싶다든지 뭐 그렇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배수관문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때 방류 문제하고 또 지천 같은 게 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는 이제 재난 대책에 대한 그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후 온난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을 훨씬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어린 아이의 이 옷에 맞춤에 우리가 그걸 했다면 지금은 이제 사실 옷을 좀 더 키우고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피부화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재난안전의 그런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매뉴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새롭게 뭔가 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뭐 어느 같은 경우는 인재냐 천재냐 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재난안전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개선할지 없나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이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마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시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행인데 또 부족한 부분 좀 이런 기회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네, 오태임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천 있죠? 지천에 이 제방이 문산같이 제방이 무너지거든요. 혹시 그 지천에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있느냐 그런 거 있으시면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감시 체계가 지금 뭐 감시 체계 있는 분도 뭐 지금은 입국을 따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천 주변에 피해가 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물 흐름이 지천에서 본류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본류에 그런
물의 높이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천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지 먼저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발견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고들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비가 많이 오면 공무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에 또 해서 또뭐 이장이나 아니면 뭐 지역분들이 나가서 이 보고 또 신고한 거 크기 때문에 저는 그뭐 감시하는 그 부분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지천으로 이런 이 수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물의 그런 양이 강바닥이 그다음에 천 바닥이 퇴적이 쌓여서 높아진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강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천에서 물이 제대로 분류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분류도 그런 지천의 물을 받을 수 있게 그 방류라든가 아니면 기본 하천 관리를 저는 좀 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님 마무리 말씀. 약간 우리 요즘 이 폭우 때문에 또 피해도 많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기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좀 우울한 그런 기간이 좀 많이 수행되는데요. 또 이런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런 우리가 또 피해가 또 속출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어떻게 빨리 복구하고 또 도민의 일상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역할을 하는 것이 수의사를 비롯해서 우리 또 공무원들 또 시군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고 도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